크릴 오일 이렇게 좋다 그러면 크릴 오일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요? 그죠? 얼마? 하루에 거의 4톤. 3점 몇 톤? 4톤, 한 톤에 4톤 먹어요, 4톤. 그러면 고래는 한 1000년 살아야 되겠네. 포유류가 그 등치하고 대부분 비례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심장 박동이라든가 보면 고래 같은 등치의 심장 박동이 보면은 한 200~300년 살아야, 아니야. 한 200~300년은 작고, 그렇게 크릴 오일만 먹고 사는 고래도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데 무슨 크릴 오일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좀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 다 건강식품 회사의 마케팅이죠. 뭐. 제발 좀 섞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지질 함량을 확인하세요. 그러면서 보여준 게 뭐였냐 그러면 일반 기름, 물이 안 녹아요. 인지질이 있으니까 잘 녹아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지질하면 특이해 보이지만 지방이 우리가 이제 보관할 때는 기능을 하지 않고 지방끼리 모아둘 때는 그리세롤을 했다가 지방산 3개를 그대로 붙여놓은 게 중성지방. 이게 이제 트리그리세라이드. 여기 보통 보관용 지방이고요. 세포막을 형성을 할 때는 한쪽은 지용성, 한쪽은 치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이그리세라이드죠. 지방산이 2개만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바깥으로 있는데 지방산 대신에 얘가 인이 붙어 있어요. 인 다음에 뭐가 더 치수성 있는 부분이 더 붙여 있고, 근데 기본 구조가 요 인 위에다 붙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콜린인 것도 있고, 그래서 지질이 기본 형태죠. 그러니까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지방은 트리글리세라이드가 아니다. 그건 사실은 이제 세포 안에 보관되어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에너지 비축원이고 탄수화물 형태로 보관하면 위험하니까 저장 형태인 거니까 기능이 별로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생명에서 꼭 필요한 지방은 세포막에서, 만약에 인지질이 없다 그러면 세포막이 없을 거고, 세포막이 없으면 다 빠져나가 버릴 건데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본적으로 생명에 꼭 필요한 지방은 인지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인지질이 없는 생명체는 없다. 어디에나 있는 인지질인데 그 인지질이 많지도 않은데, 인지질이 있으니까 5에서 8배나 오메가3라고 하는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이 흡수가 된다. 그럼 인지질이 없으면 지방이 흡수가 안 되나? 아니, 그럼 우리가 영양학을 때 뭘 배웠는데 지방이 9kcal. 아니, 5배가 흡수가 안 되면 그 중에 20%만 흡수가 된다는 건 뭐죠? 탄수화물과 단백질보다 훨씬 더 열량이 작잖아. 그럼 그거 먹어야지. 그러면 식품의 모든 회사들이 영양 표시하고 있는 거 다 없애야지. 칼로리 이론이 별 쓸모가 없거든요. 옛날에 모자랐을 때, 음식 모자랄 때라 균형 있게 배분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지. 지금은 편식해야 되는데? 저탄고지, 황제 다이어트가 항상 살 잘 빠지는데? 칼로리 이론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 칼로리 이론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열량으로. 그 완전히 다른 체계인데, 모자랄 때하고 남을 때는 다른 체계인데, 아직도 과잉의 시대에 무슨 칼로리 표시해가지고 이걸 표시해주면 사람들이 살 빠질 것처럼 막 대단한 것처럼 강조하는 게 나는 불만이긴 한데요. 하여간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 오메가3는 흡수가 잘 안 되는데 자기네 인지질이 있어서 흡수가 잘 되니 인지질이 핵심입니다. 거꾸로 자기 단점인데 단점을 장점인 양 과장해버린 거죠. 아니, 이게 순수하게 아무리 크릴 오일이 오메가3가 많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함량이 우리가 약으로 처방하는 거에 비해서 한 10분의 1,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 성분이 뭐겠어요? 오일이긴 한데
결국 그 아닌 다른 엉뚱한 인지질이겠지 뭐. 당연히 인지질도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오메가 6 지방산 우리가 합성 못해요. 없으면 죽어요. 필수예요. 근데 야 우리 몸에 합성하지도 못하는 필수적인 지방산인 오메가 6 지방산을 많이 먹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나쁜 놈이지 왜. 이미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인데 거기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 못 쉬어봐요. 3분 안에 죽어요. 10분 안에 반드시 죽어요. 산소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순수한 정제에 산소를 주면 죽어요. 예전에 그 큰 사고가 뭐였냐면 신생아에다가 인큐베이터 넣을 때 공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산소를 집어넣은 거야. 산소는 당연히 우리가 숨 마시면 죽고 애들 숨도 약하고 쉬고 그러는데 야, 얘들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공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산소를 집어넣었더니 다 실명했어요, 얘들. 산소가 그냥 독성이 있어요. 그처럼 과양 독성이 있는데 그것도 안 따지고 이렇게 무슨 뭐 인지질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있는데 인지질은 무조건 생명체를 먹으면 인지질이다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그게 단점인데 뭐 그냥 적당하게 해야지 그걸 쇼를 해서 그걸 뭐 지방 흡수가 5에서 8배가 높아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색깔이 정제가 안 됐잖아요. 붉은색이잖아요. 붉은색이면 아스타산틴이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 거고 카로티노이드하고 똑같아요. 분자가 약간 다르지. 그러면 카로티노이드에 비해서 걔가 항산화력이 좋아요? 좋긴 얼마나 좋아. 실제 특별하게 좋지도 않지 뭐. 그러면 들어있으면 색깔이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색소라고 하는 건 정말 0.00 그 단위로 작동하는 거라 작아요. 항산화력이 몇백 배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던데 이번에 적발된 게 뭐였냐 그러면 식약처가 근다고 광고하려고 그러면 야 이렇게 마케팅 그런 걸로 좀 잡기 힘들잖아요. 항상 뭐예요? 성분 조사. 규격에 맞는지 틀린지. 뭐 허용 안 된 물질이 들어있거나 뭐 이런 걸 조사하는 거죠. 규격 성분이 안 미달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딱 명확한 거. 근데 어차피 걸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그러면 항산화제 성분이 과도하게 들어있는 게 걸렸죠. 아니 아스타산틴이 항산화를 그 뛰어나면 그 자체로 완전히 보호가 돼야지. 이게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산화가 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크릴 오일 이렇게 좋다 그러면 크릴 오일 제일 많이 먹는 게 뭘까요? 그죠? 얼마? 하루에 거의 4톤. 3점 몇 톤? 4톤, 한 톤에 4톤 먹어요, 4톤. 그러면 고래는 한 1000년 살아야 되겠네. 오래 살잖아요? 등치에 비해서는 오래 살지 못해요. 100년 넘게 사는데, 그 포유류가 그 등치하고 대부분 비례하거든요. 여러 가지 심장 박동이라든가 그러면, 고래 같은 등치의 심장 박동이 보면은 한 200~300년 살아야, 아니야. 한 200~300년은 작고, 심해 상어 있죠. 걔들이 300에서 500년 살아요. 그럼 고래 정도 되면은, 아니, 뭐, 천적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몸집도 크고, 뭐, 그러니까 한 1000년 살아야지. 1000년은 너무 심했으면 500년은 살아야지. 고작 100년? 150년? 150년 못 넘겨요. 그렇게 크릴 오일만 먹고 사는 고래도 그렇게 지극히 평범하게 사는데 무슨 크릴 오일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좀 그건 곤란하지 않을까. 아주 많지는 않죠. 오일만 추출한 거고. 용매로 추출할 겁니다. 콩에서 기름 뽑듯이. 콩기름 갖다가 핵산 같은 용매로 추출해내잖아요. 그것처럼. 크릴도 오일로 압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주로 내가 보기에는 용매 추출을 할 겁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더운 적도 쪽 가면은 포화지방 쪽이 많아요. 굿기름들이 많고, 추운 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불포화지방이 많죠.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 항상 똑같은 생선도 추운 쪽 가느냐, 더운 쪽 가느냐에 따라서 체내 지방산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추운 쪽 가는 것이 액체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많고 이렇게 적도 쪽으로 오는 것일수록 포화 지방이 많아져요. 그래서 크릴 같은 경우는 추운 데 사니까 당연히 지방 중에서 불포화 지방 함량, 그러니까 당연히 오메가3 함량도 높겠죠. 근데 지방이잖아요. 이게 조효소 되면 모르겠는데 그 먹는 게 얼마예요? 우리 먹는 지방에 비해서 워낙 작아서. 기본적으로는 지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도 아니고 비타민도 아니고 조효소도 아니고 그랬었기 때문에
제법 필요할 건데 고작 1g 가지고 1g도 안 되는 크릴 오일 같은 거 거기는 더 함량이 작으니까 훨씬 더 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 보통 4g 정도 이상을 요구하더라고요. 효과가 있으려면 그 정도 복용해줘야 하는 거라서. 글쎄요, 먹으려면 뭐 오메가3가 필요한 사람 조건인, 지상적인 조건이 되면 먹는 거 좋을 텐데, 크릴 오일은 좀 내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함량이 낮은 상태다.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효과를 볼 만큼 될 양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일이라서 이게 보통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건 단백질 계통이라서 오일에가 단백질 양이 많지는 않은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워낙 알러지 반응이 미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라서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약품이라 그러면 철저히 뭐 시설 원료 관리 기준이 엄청 까다로워가지고 다 검사가 돼서 나오는데 간혹 가다가 항상 천연물 할 때는 품질 편차,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물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비가 오고 안 오고 이렇게 계절별로, 그러니까 갈수기하고 이런 장마철하고 완전히 물의 품질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천연물이면 정제수라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정제를 해버리니까 그래도 편차가 작아지는데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식품으로 이용할 때는 항상 함량 차이, 이런 성분 차이가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성분 중에서 여과 안 된 성분 중에서는 뜻밖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효과보다는 어떤 예상치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건 조심할 필요가 있죠.